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클래스 브러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브러쉬 추천을 해줄 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정말 추천하는 브러쉬는 이 제신스키라는 잉크인데 이게 스케치할 때 정말 좋아요. 제가 간단하게 브러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자주 쓰는 것 중 하나 잉크 번짐이 있는데 잉크 번짐도 정말 괜찮습니다. 텍스처가 조금 울퉁불퉁하고 조금 거칠어서 그림을 조금 더 강렬하게 그리고 싶으면 잉크 번짐을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스튜디오 펜 이것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깔끔하고 명확하게 그리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깔끔한 애니메이션 그릴 때 아니면 캐릭터를 그릴 때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드라이 잉크는 이 스튜디오 펜보다는 조금 더 텍스처가 거친데 귀여운 애니메이션을 그릴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잉크고, 저는 약간 날카롭게 그리는 편이기 때문에 제신스키 잉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브러쉬를 정말 추천드리고 이 브러쉬를 사용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채색 관련해서는 그리기 안에 무릴라로 색칠을 하고 이글 호크를 사용해서 블렌딩을 하게 되죠. 제가 전에도 컬러링 블렌딩 수업을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맨날 색칠하는 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스케치 관련해서 이 브러쉬 사용하는 법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색깔은 저는 빨간색을 선호합니다. 왜냐면은 이 위에 검은색을 사용할 때 대비가 세서 그 위에 그릴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잘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을 선호를 하고, 이 투명도는 나중에 낮추는 게 좋고 그냥 바로 스케치를 합니다. 오늘 수업은 뭐 얼굴을 어떻게 그리는 방법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스케치를 좀 깔끔하게 잘 하는지, 그리고 이 브러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정말 러프하게 하는 거예요. 가이드라인도 막 그리고 그냥 정말 막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리기 때문에 지금은 눈의 형태 막 이런 거 위치가 정말 틀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너무 쉽게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아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정말 러프하게 그려요. 지금 브러쉬를 보면은 제가 말했듯이 저처럼 뭐 센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이렇게 제신스키 잉크를 사용하시면 좋아요. 가이드라인을 이런 식으로 그릴 때는 붓의 텍스처나 붓의 형태를 너무 신경 쓰지 않고 그리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은 어떤 붓을 사용하더라도 밑그림은 밑그림이기 때문에 붓의 강점이나 이런 게 딱히 필요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그릴 때는 완벽하게 그린다라고 생각을 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이드라인 그릴 때는 신경 쓰지 말고 충분히 지저분하게 그리셔도 돼요. 대신 본인만 알아보도록 그리시면 됩니다. 이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고 이 전에 거를 쫙 내려주세요. 확실히 내려주시고, 여기서 저는 블랙을 사용할 거예요. 사실 여러 색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블랙을 사용해서 역시나 제신스키 잉크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브러쉬의 크기는 약간 낮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가이드라인을 할 때는 선이 두꺼워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러프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다음에 더 세밀할 때는 더 날카롭게 해주시고 이 상태로 최대한 확대를 해서 디테일하게 그리는 거예요. 그럼 바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신스키 잉크 브러쉬를 사용할 때는 약간 끊어서 써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끊어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브러쉬의 장점은 두꺼운 선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손의 힘의 강약이 정말 중요해요. 힘을 주었다가 풀고, 이 브러쉬 특성상 힘에 따라서 두껍기와 얇기가 다 구분이 되기 때문에 손의 힘의 분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거를 위해서는 힘을 줬다가 풀었다가, 그래야 선 안에 두껍고 얇은 게 동시에 있어야 이 선들이 더 임팩트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픽셀 유동화를 사용해서
위치를 옮기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강약을 사용해서 선 안에서 두껍고 얇은 이 차이가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선들이 더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특히나 스케치를 하실 때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가이드라인은 늘 변할 수 있다고 말을 했죠. 입이 너무 아래 있어서 좀 더 위로 올릴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선의 강약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선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해야 이 선을 정말 매력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을 좀 어둡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게 그림자 역할도 되고 그림을 조금 더 깔끔하게 나누는 스킬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다가 이상이 있으면 계속 수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브러쉬를 사용을 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손의 강약을 조절해서 선 안에 두꺼운 것과 얇은 것이 동시에 공존해야 되고, 저처럼 날카로운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제신스키 잉크를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다음에 컬러링 브러쉬는 무릴라와 이그로크입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더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패드에서 색깔을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이패드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디지털 아트에 다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아이패드보다 디지털 아트를 위한 수업이라고 설명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스케치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을게요. 왜냐면은 이 디지털 아트를 할 때는 정말 지저분하지 않게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원하는 대로 크기 변경이나 위치 변경이 너무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만족할 정도로의 스케치 를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색을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바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색을 사용할 때 저만의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눈, 코, 입술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색을 칠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피부를 색을 칠할 때는 정말 연하고 거의 색을 많이 안 칠한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브러쉬를 사용할 부분이 눈, 코, 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합니다. 그럼 바로 색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엔 너무 빨간색도 아니고 너무 노란색도 아닌 이 중간 지점 정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색 중에서 처음에는 가장 밝은 부분인데 여기서 너무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이 중간 지점 정도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괜찮거든요. 이 브러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무릴라라는 걸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포토샵이면 색을 칠할 때는 크기가 큰 브러쉬를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일단 저는 그냥 다 색을 칠해요. 이런 식으로 흰자를 빼고 연하게 한번 색을 칠해줍니다. 피부가 되는 부분들을 한번 쭉 색을 칠하는 거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쭉 색을 칠해줍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 상태로 그대로 왼쪽으로 가세요. 그대로 왼쪽으로. 그럼 그냥 같은 톤 안에서 색만 조금 더 붉은색으로 변해요. 이 색을 사용해서
이 눈 주변을 한 번 더 색을 칠합니다. 이 꺾이는 부분이나 코 부분, 입술, 그리고 피부 같은 경우는 이 끝부분만 한 번 더 색을 칠해요. 이 목 그림자 부분. 이렇게 한 후에 다시 왼쪽으로 쭉 가주세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색만 붉어져요. 그럼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이 어두운 부분에 색을 칠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색을 선정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번지는 걸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번지게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피부는 이 정도에서 그냥 완성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 눈, 코, 입에 더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사용할 색은 그냥 빨간색으로 가는 것도 너무 좋지만 빨간색은 나중에 포인트를 줄 때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 지금은 약간 노란색으로 가서 여기서 약간 내려가 주세요. 이 부분에 있는 색을 사용해 주는 게 좋아요. 너무 오른쪽으로 가는 것보다 이 중간 정도에 있는 색을 사용해서 이 눈 주변 부분, 어두운 부분을 한 번 더 색을 칠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색을 칠하면 되게 자연스럽게 색을 칠할 수가 있어요. 그냥 빨간색으로만 피부를 묘사를 하게 되면은 되게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주고 다시 번지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눈 같은 경우는 좀 파란색을 사용할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형광색이 아니라 약간 이런 파란색 보이시죠? 여기서 이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많이 갈 거예요. 왼쪽. 그리고 약간 내려서 이 무채색에 좀 가깝게 가줘야 돼요. 이 블랙에. 이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왼쪽에 가까워진 색을 사용해서 이 부분을 색을 칠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태로 쭉 내려가주세요. 쭉. 이 색을 사용해서 이 윗 부분을 색을 칠해줍니다. 한 번 더. 이렇게. 눈 흰자는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사용하면 되게 편하게 색을 칠할 수가 있어요. 번지게 해주시고 이 두 개가 경계가 좀 확실히 나야 돼요. 그리고 윗부분을 조금 더 어둡게. 이런 식으로 하면 차이를 잘 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빨간색을 추가를 할 거예요. 근데 너무 빨간색이 아니라 약간 주황색과 빨간색 사이에 있는 거에서 너무 끝에 있으면 안 돼요. 너무 색이 세니까 이 중간에서 조금 오른쪽, 이 맨 위에 조금 오른쪽인 거를 사용해서 이 코 부분, 이게 그러면은 사람이 생기가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입술도 그리고 귀 부분, 그리고 눈 부분, 이런 식으로 조금씩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번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볼 끝부분, 이렇게 끝부분을 약간 정리를 해줘야 그림이 더 탄탄해 보여요. 외곽 정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어두운 색으로 들어가면 좋아요. 이 눈 부분에 들어갈 부분을 약간 붉은 계열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 줍니다. 많이 내려가 주세요. 이 정도까지 선택을 하고 이 색을 사용해서 이 어두운 부분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확 대비가 느껴져야 돼요. 차이가 느껴져야 돼요. 밝음과 어둠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분위기를 더 잘 예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두운 부분이 어디가 있겠죠? 콧구멍, 그리고 입술 가운데 라인. 이런 식으로 차이를 내고 다시 번지게 만들어주세요. 여기서 번지게 할 때는 너무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씩만 번지게 해주는 거예요. 이 끝부분들만 살짝. 눈썹도 어두운 부분이니까 일단 색을 칠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대비를 확 준 다음에 이제 중간 톤을 좀 추가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붉은색이 들어가게 사용해주시면 좋아요. 방금 사용한 색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 색을 사용해서 이 눈 어두운 주변 부분을 한번 이렇게 색을 칠해줍니다. 여기는 끝부분만 이 어두운 색 칠한 주변 부분을 색을 칠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번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금 갈색의 느낌이 있었다면 코랑 입술은 조금 더 붉은색을 사용해 줄 거예요. 여기서 그대로 왼쪽으로 올라가고 좀 많이 위로 가준 다음에 더 붉은색을 사용해 줄 거예요. 이 끝부분으로 갈 거예요. 이 색을 사용해서 코 부분을 한 번 더 색을 칠해줍니다. 이 어두운 부분 주변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콧대도 한번 해주고, 그리고 입술은 가운데 부분 해주고, 끝부분 어두운 부분 위주로 한 다음에 번지게 만들어줍니다. 입술도 이 볼 끝부분, 그리고 귀, 그리고 이 색을 사용해서 눈 부분도 한 번 더 해줍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색이 통일감이 있으면 그리고 번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눈동자를 보면은 지금 눈동자랑 흰자가 구별이 안 되잖아요. 눈동자를 색을 칠할 때는 어떤 색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파란색을 사용해서 색을 칠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구별을 지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어두운 색을 사용해서 이 흰자 윗부분도 한 번 더 어둡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다시 번지게 만들어줍니다. 이 눈 부분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데 이 코랑 입술이 아직도 톤이 많이 약해요. 그럼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눈, 코, 입을 되게 집중적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아예 입술은 완전 빨간색을 사용해서 좀 오른쪽으로 많이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특징이 강한 부분에 오른쪽에 있는 색을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처음에는 가운데, 그리고 특징이 있을수록 오른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진하게 색을 칠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밝은 부분 좀 남기고, 그리고 번지게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확 차이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더 왼쪽에 있는 색을 사용해서 코 부분도 한 번만 더 색을 칠해주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어두운 갈색을 사용해서 이 외곽 부분을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턱 밑에 그림자도 이렇게 확 대비를 줘서 표현을 해주세요. 그리고 번지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귀 부분도 너무 많은 묘사 없이 약간 붉은, 대체로 이 가운데에서 색을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색을 사용해서 그냥 어두운 부분만 표시를 해줍니다. 외곽 정리하고 번지기. 그리고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그냥 블랙을 사용해서 이 머리카락을 할 때는 선이 양쪽 끝부분이 매우 날카로운 걸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저는 크게 색을 사용 안 하고 그냥 블랙으로만 색을 칠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가지 팁은 이렇게 얼굴 라인 따라서 어두운 부분을 잡은 다음에 나머지는 조금 더 밝은 검은색으로 색을 칠해주시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그레이로만 색을 칠해 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조금 번지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블랙을 사용해서 이 외곽을 한 번만 더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블랙을 사용해서 어두운 부분을 한 번 더 색을 칠해주는 거예요. 눈동자나 콧구멍, 그리고 입술, 그리고 속눈썹, 그리고 여기서 이거보다 밝은 거는 이쪽에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래 속눈썹을 할 때는 블랙보다는 같은 계열의 색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밝은 부분은 그냥 흰색, 그리고 포인트로 이 어두운 부분 주변에 해야 밝은 색이 가장 잘 나타나요. 밝은 부분, 그리고 입술도 밝은 부분, 그리고 이 눈 외곽 라인 정리 한 번만 해줄게요. 전체적으로 외곽 라인 정리를 한번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코도 외곽 라인, 이런 식으로 조금 외곽을 한번 정리해 주는 게 좋아요. 이 색보다 조금 더 어두운 색을 사용해야 확실히 정리가 됩니다. 같은 색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사용했던 색보다 어두운 색. 눈썹 외곽 라인도 한 번 더 정리를 해줍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원래 썼던 색보다 더 어두운 색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스케치를 지우고 이 외곽 정리만 한 번 더 해줍니다. 이 외곽 정리할 때는 원하시는 좀 밝은 색을 사용해 주시면 더 좋아요. 이런 식으로 외곽 정리만 한 번 더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림자만 추가해주면 끝이 납니다. 이 머리카락 밑에 그림자 한번 추가해 볼게요. 색을 정할 때는 이 가운데서 좀 어두운 색을 사용해야겠죠. 왜냐면 그림자니까 이 머리카락 아래 부분에 색을 칠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머리와 닿는 부분, 이런 식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색을 칠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해서 한번 색을 칠해보세요.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는 눈, 코, 입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색을 칠하고 그 다음에 이 피부를 색을 칠할 땐 조금 힘을 덜 쓰시면 자연스럽게 입체적으로 보일 거예요. 그리고 채도가 높은 이런 빨간색 같은 경우는 처음에 쓰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포인트를 줄 때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아트 클래스 블렌딩에 대한 수업입니다. 저번에는 컬러, 색들에 대한 수업을 했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고 이쁘게 블렌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쓰는 기기는 아이패드고 이 안에 앱은 프로크리에이트라는 앱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색에 대한 설명은 저번에 다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블렌딩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점은 처음에 블렌딩을 할 때는 되게 크게 해주셔도 돼요. 그냥 다 뭉개지도록, 붓의 텍스처가 다 없어지도록 사용을 해주고 나중에 조금 더 어두워질수록 블렌딩의 여경이 조금씩 좁아져요. 그 선의 텍스처를 조금씩 더 살리는 거죠.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무조건 되게 큰 붓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색을 칠해줍니다. 처음엔 당연히 연한 색을 사용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고 다른 색깔을 좀 추가해 줍니다. 처음에 색칠할 때는 이렇게 브러쉬에 흔적이 남아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다 번지게 해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단 해줍니다. 처음에는 붓을 크게 써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나서 다른 색도 많이 써주는 게 좋아요. 어두운 부분에 들어간 색들을 이런 식으로 다른 색의 계열을 사용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차피 번지면 잘 티도 안 나요. 대신 어두운 부분에만 이런 다른 색을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번지게 만들어주세요. 블렌딩을 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주셔도 돼요. 그냥 색칠했던 부분들을 다 경계를 없앤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돼요. 어두워질수록 디테일이 추가되고 초반에는 큰 디테일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블렌딩을 해주시면 돼요. 참 신기한 게 이렇게 다른 파랑 색깔을 써도 블렌딩을 하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표현이 돼요.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디테일 없이 블렌딩을 해줍니다. 그리고 어두워질수록 점점 더 블렌딩의 브러쉬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조금 더 어둡게 한번 색을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의 크기도 줄여서 이 어두워질수록 조금 더 디테일해줘야 됩니다. 색을 칠할 때는 처음부터 예쁘게 칠하는 게 아니라 가장 어두운 부분을 포인트로 잡고 그 다음에 블렌딩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모든 면적을 색을 칠하진 않았죠.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되는 어두운 부분들을 위주로 해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번지게 하는 겁니다. 지금 블렌딩을 할 때는 처음처럼 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이 끝부분 위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이 흐름 따라서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어둡고 점점 밝아지고 이런 효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게 자연스럽게 블렌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 수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경우는 피부톤을 너무 어둡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바로 눈, 코, 입 어두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둡고 크기가 작을수록 더 디테일해지고 블렌딩을 할 때 더 작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지금 처음보다 블렌딩하는 영역이 작고 나중에 더 작은 블렌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둡게 색을 칠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너무 어렵지 않게 어두운 부분을 색을 칠해줍니다. 제가 나중에 브러쉬 만드는 법이랑 이 레이아웃을 나중에 또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일단 걱정 말고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확 어둡게 먼저 그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번지게 할 때는 정말 작게 해서 이 중간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끝부분만 이렇게 번지게 해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점점 작아지고 디테일해져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끝부분만 끝부분 위주로 해주는 거예요. 되게 자연스럽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끝부분만, 여기도 끝부분만.
그럼 어떻죠? 상당히 자연스럽게 그릴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간 톤을 추가하는 거예요. 밝은 색 했다가 완전 대비되게 어두운 색 했다가 이제 바로 이 어둠과 이 피부색의 이 중간색을 추가하고 다시 블렌딩을 해주는 겁니다. 블렌딩을 할 때는 이 정말 어두운 부분과 거의 비슷하게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영역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하고 빨간색을 이 눈 주변에다 한 번만 추가해주세요. 그러면은 훨씬 생기가 돕니다. 살짝만 넣어주세요. 살짝만. 코에도 한 번만 넣어줍니다. 그리고 번지게 할 때 아까 어두운 부분 설명드린 것처럼 이 끝부분 위주로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 묘사가 깨지지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끝부분만 살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귀 어두운 부분도 한번 간단하게 색을 칠하고 번지게 해줍니다. 너무 다 형태를 깨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되게 어렵지 않게 블렌딩을 할 수가 있어요. 포인트로 화이트 부분은 그냥 찍어주도록 할게요. 밝은 부분 위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머리카락은 그냥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돼요. 이 잔머리 부분은 정말 얇은 선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 만드는 법에 대해서도 나중에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면적이 넓으니까 그냥 칠해 주셔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맨 처음과 비슷해요. 면적이 넓은 부분은 디테일하게 안 하셔도 돼요. 이 잔머리 부분만 디테일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번지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잔머리만 추가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블렌딩 경우는 처음에는 정말 많이 하고 나중에 조금 더 작은 부분을 할수록 더 작게 해주셔야 돼요.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작은 부분을 할 때 형태가 무너지게 하는 게 아니라 형태는 그대로 정리를 잘 해주고 끝부분만 번지게 하는 거죠. 제가 지금 그런 식으로 블렌딩을 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